여러분, 혹시 외롭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죽은 듯이 살아가던 한 남자 앞에 갑자기 나타난 한 여인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시면 더 많은 실화 사연을 전해드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 홀로 살고 있는 57살 강민호입니다. 이혼 후 도시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3년째가 되었죠. 낮에는 밭을 갈고 땀을 흘리며 시간을 보냈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찾아오는 외로움은 그 어떤 술로도 텔레비전 소리로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텅 빈 집, 시끄럽게 울리는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정막. 제 삶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고요했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먼 친척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미안한데 우리 집에 잠시 머물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좀 받아줄 수 있겠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공간에 타인을 들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형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제 집 대문 앞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소연 53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긴 생머리에 창백하면서도 매끄러운 피부, 그리고 깊은 눈빛. 도시의 세련됨과 시골의 순박함이 묘하게 섞여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강민호 선생님. 잠시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10년 동안 곰팡이 냄새와 외로움만 가득하던 집에 향긋한 꽃내음 같은 것이 퍼지는 듯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투박하게 방 하나를 내주며 저녁은 알아서 챙겨 드시오 하고 쏘아붙였죠.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 본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식탁 위엔 정갈한 반찬이 차려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잠깐 장에 다녀왔어요. 혼자 계시면 이렇게 잘 안 챙겨 드시죠? 그녀는 소박하게 웃으며 제게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거칠고 메마른 마음에 작은 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그녀에게 조금씩 끌려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소연 씨는 하루가 다르게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제 알람이 되었고 집안은 늘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낡고 쓸쓸하기만 했던 집에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와인병과 잔 2개를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막걸리 대신 이거 어때요? 비 오는 날엔 와인이 더 잘 어울리잖아요. 그리고는 촛불까지 켰습니다. 순식간에 낡은 시골집이 근사한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붉은 와인, 흔들리는 촛불, 그리고 그녀의 눈빛.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쨍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 사이에 있던 마지막 어색함의 벽이 깨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술 기운이 돌자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도망쳐 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혼한 남편과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크게 졌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매일 집을 찾아와 협박했죠. 그래서 아들은 지방 어딘가에 숨겨두고 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유 모를 충동에 잔을 비우고 그녀의 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여긴 안전하오. 아무도 못 찾아올 거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순간 휘청이며 제 어깨에 안겼습니다. 부드러운 체온이 전해졌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남자의 본능이 그날 밤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외로운 시골집에 들어온 한 여인은 남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러날 진짜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그날 밤 거실은 촛불과 와인 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결은 뜨겁게 흔들렸고 제 가슴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민호 씨. 그녀가 제 이름을 처음 불렀습니다. 순간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남자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끝내 그녀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건너방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뒤척임, 얇은 이불이 스치는 소리조차 제 귀를 찢는 듯 선명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밭을 메고 함께 저녁을 먹고 밤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오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고생 많았어요. 그녀의 손끝이 닿는 순간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연 씨. 제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단 한 뼘도 안 되는 거리.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진짜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놈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집안의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뒷산 창고에 숨기고 헛간에서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험상궂은 산에 셋이 내렸고 그들은 제게 다가와 윽박질렀습니다. 영감탱이, 한소연 어딨어? 좋게 말할 때 내놔. 그런 사람 여기 없어. 당장 꺼져. 저는 낫을 움켜쥔 채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젊은 장정 셋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곧 멱살이 잡히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피맛이 입안에 번지고 저는 마당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순간 동네 친구 박철수 영감이 청년들을 데리고 달려와 저를 구해냈습니다. 이놈들아, 남의 집에서 무슨 짓이야? 사내들은 마지못해 차를 몰고 사라지며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 준비해. 안 그러면 아들 목숨은 끝이야. 그날 밤 소연 씨는 울면서 제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아니요. 이젠 내가 지켜줄 거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큰 돈을 마련해야 한다니 평생 밥만 갈아온 저로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과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소연 씨,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요. 이 땅을 팔아서라도. 그녀는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아저씨 인생 전부잖아요. 저 때문에 망칠 순 없어요. 그녀의 눈물은 제 결심을 흔들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낡은 창고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가 한 남자와 어깨동무를 하며 활짝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의형제, 한상철과 함께.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소연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분 우리 아버지예요. 소연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전쟁통에 잃어버린 의형제가 평생의 한이라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들의 인연이 수십 년 세월을 건너 우리를 이어준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것처럼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들의 인연이 이어준 운명이었죠. 그런데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소연 씨의 빚쟁이 문제는 일시적으로 넘겼지만
이번엔 제 친아들이 문제였습니다. 도시에 살던 아들 지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시골집에 젊은 여자를 들였다면서요? 내일 당장 올라갑니다. 그 여자 내보내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겨우 찾은 행복을 제 아들놈이 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반짝이는 외제차를 몰고 지훈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소연 씨를 위아래로 훑으며 냉소를 흘렸습니다. 아줌마, 누구신데 우리 집에서 알짱거리세요? 아버지 뭘로 꼬셨어요? 돈? 아니면 이 집이랑 땅? 소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당장 사과해. 이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 아버지가 사랑을 알아요? 평생 돈만 벌 줄 알았지. 가족 한 번 제대로 챙겨본 적 없는 사람이. 아들의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차지한 집과 땅은 원래 제 몫이다. 저 여자가 빼앗기 전에 되찾겠다. 친구 박영감은 분노했습니다. 그놈 아주 제 애미를 쏙 빼닮았구먼. 애비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지만 저는 차마 아들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홀로 창고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라면서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저는 아들을 불러내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하지만 제발 소연 씨만은 괴롭히지 마라. 아들은 비웃었습니다. 돈?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인생을 다 망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웬 사랑 타령이에요? 그 여자 아버지 외로움만 달래주는 거잖아요. 그 순간 아들이 흥신소에서 뽑아온 서류를 제 앞에 내던졌습니다. 거기엔 소연 씨의 과거, 아들의 도박빚, 모든 상처가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런 여자를 믿는다고요?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지만 제 마음속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 믿는다. 내가 왜 이렇게 날 방해하는지 이제 알겠다. 너도 외로웠구나. 제 말에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 무서웠어요. 어머니는 떠나고 아버지마저 다른 여자한테 빼앗길까봐.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다 미안하다. 그 무렵 소연 씨의 아들 태식도 시골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간직해온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바로 소연 씨의 아버지 한상철이 제 아버지 강철민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딸 소연이를 형님께 부탁하네. 그리고 형님 아들 민호와 함께 살아간다면 나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을 것이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의 인연이 수십 년 세월을 넘어 우리를 이어준 것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편지를 읽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날 이후 저희는 마침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 지훈이와 태식이는 서로를 형제처럼 받아들였고 저는 소연 씨에게 청혼했습니다. 소연 씨,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대추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집 앞마당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박영감과 두 아들뿐이었지만 그 어떤 예식보다 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 한소연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웃음소리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57세의 나이에 기적처럼 찾아온 사랑.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 이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입니다.